때는 조선 후기, 비바람이 몰아치는 어느 여름밤, 강원도 깊은 산골에 자리한 해월포라는 작은 포구 마을이 있었습니다. 포구 끝자락, 달맞이 주막이라는 허름한 주막을 홀로 지키는 젊은 과부, 소화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 지긋지긋한 비바람은 멎을 줄을 모르고. 이러다 오늘 밤 손님은커녕 귀신 한 마리 얼씬 않겠구나. 22의 소화는 이태 전, 고기잡이 나갔던 서방을 풍랑에 잃고 덩그러니 혼자 남아 이 주막을 건사하고 있었습니다. 가스물을 넘은 젊은 몸으로 밤을 지새우려니 괜히 몸이 더 후끈거리는구나. 술이나 한 잔 데워 마시고 일찍 문이나 닫아야겠다. 바로 그때 누군가 주막 문을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가 칠흑 같은 어둠을 갈랐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다급하고 거친지 소화는 저도 모르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계십니까? 제발 문 좀 열어주시오. 하룻밤만 묵어가게 해주시오. 짐승 같은 놈들에게 쫓기고 있어. 이 밤중에 웬 행인이 이리 소란인고? 혹시 관아의 포졸들이라도 순찰을 도는 것인가? 소화가 조심스럽게 덧문을 열자 빗물에 흠뻑 젖어 거친 숨을 몰아쉬는 젊은 사내 하나가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해진 삿갓 아래로 보이는 그의 어깨는 태산처럼 넓고 다부졌으며 남루한 옷차림에도 불구하고 그 기세는 마치 길들여지지 않은 호랑이 같았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다 포구를 만났는데 설상가상으로 산적 같은 놈들에게 쫓기고 있소이다. 염치 없지만 하룻밤만 신세를 질 수 있겠소? 목숨만 살려주시오. 저놈들에게 잡히면 전 꼼짝없이 죽은 목숨입니다. 일단 안으로 드시지요. 비가 너무 거셉니다. 사람 목숨이 먼저지요. 허나 저는 힘없는 안악이니 혹여라도 이 주막 안에서 행패를 부릴 생각은 마시고요. 사내의 이름은 무진. 한양에서 일자리를 찾아 떠도는 무인이라 했습니다. 소하는 그에게 마른 수건과 따뜻한 숭늉을 내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인. 덕분에 살았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무진이 숭늉 그릇을 비우며 거칠게 움직이는 모골대를 보며 소하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딱하기도 하셔라. 밤이 깊었으니 저기 주막구석 마루에서라도 잠깐 눈을 붙이세요. 함부로 제 방 쪽은 넘보지 마시고요. 황송할 따름입니다. 부인의 그 향긋한 내음이 나는 방은 감히 쳐다보지도 않겠습니다. 그날 밤, 무진은 낯선 곳에서의 불안감과 자신에게 온정을 베푼 젊은 과부 생각에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소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문 하나 너머에 젊고 힘센 사내가 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뒤숭숭하게 만들었습니다. 혼잣말, 이놈의 비는 언제 그치려나. 괜히 몸만 더 달아오르는 것 같네. 저 사내는 지금쯤 잠들었을까? 그녀는 남편이 죽은 후 처음으로 사내의 강한 기운을 이토록 가까이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랫배가 저도 모르게 뜨거워지고 허벅지 사이가 은밀하게 근질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하는 떠날 채비를 하는 무진을 보고는 문득 그를 붙잡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무진 씨 혹시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며칠 더 여기서 묵으면서 내일을 좀 거들어주지 않겠소? 품삯은 넉넉히 못 줘도 잠자리와 밥은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예. 참말이십니까, 부인?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든 시켜만 주십시오. 부인을 위해서라면 황소처럼 일하고 밤에는 귀신이라도 물리치겠습니다. 그렇게 무진은 소하의 주막에 머슴으로 눌러앉게 되었습니다. 그는 약속대로 황소처럼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주막의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았습니다. 험상궂은 술꾼들이 행패를 부릴 때면 무진이 나서서 그들을 단숨에 제압했고 무거운 술독이나 장작더미도 그에게는 가벼운 짐에 불과했습니다. 무진 씨는 참으로 힘이 장사요. 당신 덕분에 내가 요즘 두 다리 쭉 뻗고 잔다오. 부인께서 좋으시다니 저도 기쁩니다. 부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이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낮에는 주인과 머슴이었지만 밤이 되어 단둘이 남게 되면 어색하면서도 야릇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비 오는 밤이면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그럴 때면 서로의 눈빛이 심상치 않게 부딪히곤 했습니다. 무진 씨는 혹시 마음에 품은 정인이라도 있소? 어딜 가나 계집들이 줄줄 따를 것 같은데. 어찌 그런 망측한 말씀을. 제 마음속에는 오직 하늘 같은 부인뿐입니다. 비록 하늘과 땅 차이일지라도 말입니다. 무진의 뜨거운 눈빛에 소하의 가슴은 세차게 두근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칠 전 무진을 쫓던 듯한 험상궂은 사내들이 다시 주막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바로 부패한 병판 대감의 수하이자 악명 높은 해결사, 흑치와 그의 패거리였습니다. 이년아, 그놈 어디에 숨겼느냐? 강무진 그놈 말이다. 우리 대감의 중요한 물건을 훔쳐 달아난 놈을 숨겨주다니 내년도 한패렸다. 당신들은 누구요? 나는 당신들이 찾는 사람을 모르오. 어서 행패 그만 부리고 돌아가시오. 흥, 시침이 떼지 마라. 그놈을 내놓지 않으면 이 주막을 잿더미로 만들고 내년에 그 반반한 몸뚱이도 우리 술친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사내들이 소하에게 달려들려던 순간 무진이 분노하며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이놈들아! 감히 부인께 손을 대려 하다니. 치열한 싸움 끝에 무진은 그들을 모두 때려 눕혔지만 그 역시 머리에 둔기를 맞아 깊은 상처를 입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소하는 밤새도록 눈물로 무진의 상처를 돌보았습니다. 그의 해진 옷을 조심스럽게 벗기고 상처를 닦아주며 그녀는 처음으로 그의 단단하고 뜨거운 몸을 마주했습니다. 그의 넓은 가슴과 탄탄한 복근, 강인한 팔뚝은 그녀가 잊고 있던 여인으로서의 본능을 일깨우기에 충분했습니다. 새벽녘, 무진이 끙끙 앓는 소리와 함께 간신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부인, 저 때문에 송구합니다. 몸은 좀 어떠시오? 나를 지켜주어 고맙소. 하지만 당신은 대체 누구시오? 무엇을 숨기고 있는 것이오? 무진은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어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사실 몰락한 무관 가문의 자제로 병판 대감의 군수품 횡령 비리를 고발하려다 영호제 누명을 쓰고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가 가진 중요한 물건은 바로 병판의 모든 비리가 적힌 비밀 장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엄청난 비밀을. 그럼 이제 어찌할 참이오?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저 때문에 부인을 더는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습니다. 아니, 떠나지 마시오. 내가 당신을 숨겨주겠소? 그리고 함께 방법을 찾아봅시다. 그날 밤, 소하는 무진을 자신의 방 안,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다락방에 숨겨주었습니다. 밖에서는 흑치 패거리가 횃불을 들고 주막 주변을 뒤지는 소리가 들려왔고 두 사람은 숨막히는 긴장 속에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먼저 잠에서 깨어난 것은 무진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곁에서 색색 잠든 소하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달빛이 그녀의 고운 얼굴과 풀어헤쳐진 옷깃 사이로 보이는 여린 살결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서 풍겨나오는 은은한 체향이 그의 코끝을 간지럽혔고 억눌렀던 사내의 뜨거운 기운이 아랫배에서부터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성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짐승처럼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잠든 소하의 몸 위로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자신의 몸을 겹쳤습니다. 사실 소하는 완전히 잠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무진의 뜨거운 시선과 거칠어진 숨소리를 모두 느끼고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강렬한 기대감에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그녀는 그저 눈을 꼭 감은 채 그의 뜨거운 몸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녀 역시 이 은밀하고 위험한 순간을 마음속 깊이 갈망해왔는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새벽, 소하는 무진이 건네준 장부를 품에 안고 몰래 관하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기지를 발휘하여 얼마 전 새로 부임한 강직하기로 소문난 현감에게 장부를 전달하고 모든 사실을 고했습니다.
현감은 즉시 병력을 동원해 흑치 일당을 모조리 체포했고 한양으로 장계를 올려 병판 대감의 비리를 조정해 보고했습니다. 모든 사건이 해결된 후 무진은 마침내 억울한 누명을 벗고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는 소하에게 돌아와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인. 아니, 소아 씨, 당신의 은혜는 평생 갚아도 모자랄 것입니다. 허나, 지난밤 제가 저지른 짐승 같은 짓을. 아니요, 무진 씨, 나야말로 당신에게 큰 빚을 졌소. 그리고 지난밤의 일은 나도 후회하지 않소. 오히려 그 밤이 있었기에 내가 다시 살아있음을 여인임을 느낄 수 있었소.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이미 깊은 사랑과 신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소아 씨, 염치 없지만 제 마음을 받아주시겠습니까? 당신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매일 밤 당신을 내 품에 안고 당신을 행복하게 해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무진 씨, 나 역시 마찬가지요. 당신의 그 듬직하고 뜨거운 품이 나를 살렸소. 이제 당신 없이는 단 하룻밤도 외로워서 못 살 것 같소. 그렇게 폭풍우 치던 밤의 인연으로 시작된 두 사람의 사랑은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들은 정식으로 혼례를 올리고 주막을 다시 일으켜 세웠으며 이전보다 더욱 많은 손님들로 북적이는 해월포 최고의 주막으로 만들었습니다. 밤이면 두 사람은 서로의 몸을 탐하며 사랑을 확인했고 그들의 방에서는 밤마다 뜨거운 교성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소하는 무진의 아이를 잉태하여 두 사람의 사랑을 꼭 닮은 건강한 아들을 낳았다고 전해집니다. 훗날 사람들은 폭풍우 치던 밤의 기묘한 인연이 한 여인의 외로운 삶을 구원하고 한 사내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두 사람에게 뜨거운 사랑과 행복한 가정을 가져다 주었다고 이야기. 때는 조선 후기 비바람이 몰아치는 어느 여름밤 강원도 깊은 산골에 자리한 해월포라는 작은 포구 마을이 있었습니다. 포구 끝자락 달맞이 주막이라는 허름한 주막을 홀로 지키는 젊은 과부 소하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 지긋지긋한 비바람은 멎을 줄을 모르고 이러다 오늘 밤 손님은커녕 귀신 한 마리 얼씬 않겠구나. 22의 소하는 이태 전 고기잡이 나갔던 서방을 풍랑에 잃고 덩그러니 혼자 남아 이 주막을 건사하고 있었습니다. 가스물을 넘은 젊은 몸으로 밤을 지새우려니 괜히 몸이 더 후끈거리는구나. 술이나 한 잔 데워 마시고 일찍 문이나 닫아야겠다. 바로 그때 누군가 주막 문을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가 칠흑 같은 어둠을 갈랐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다급하고 거친지 소하는 저도 모르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계십니까? 제발 문 좀 열어주시오. 하룻밤만 묵어가게 해주시오. 짐승 같은 놈들에게 쫓기고 있어. 이 밤중에 웬 행인이 이리 소란인고? 혹시 관아의 포졸들이라도 순찰을 도는 것인가? 소하가 조심스럽게 덧문을 열자 빗물에 흠뻑 젖어 거친 숨을 몰아쉬는 젊은 사내 하나가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해진 삿갓 아래로 보이는 그의 어깨는 태산처럼 넓고 다부졌으며 남루한 옷차림에도 불구하고 그 기세는 마치 길들여지지 않은 호랑이 같았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다 포구를 만났는데 설상가상으로 산적 같은 놈들에게 쫓기고 있소이다. 염치 없지만 하룻밤만 신세를 질 수 있겠소? 목숨만 살려주시오. 저놈들에게 잡히면 전 꼼짝없이 죽은 목숨입니다. 일단 안으로 드시지요. 비가 너무 거셉니다. 사람 목숨이 먼저지요. 허나 저는 힘없는 안악이니 혹여라도 이 주막 안에서 행패를 부릴 생각은 마시고요. 사내의 이름은 무진. 한양에서 일자리를 찾아 떠도는 무인이라 했습니다. 소하는 그에게 마른 수건과 따뜻한 숭늉을 내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인. 덕분에 살았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무진이 숭늉 그릇을 비우며 거칠게 움직이는 모글대를 보며 소하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딱하기도 하셔라. 밤이 깊었으니
저기 주막구석 마루에서라도 잠깐 눈을 붙이세요. 함부로 제 방 쪽은 넘보지 마시고요. 황송할 따름입니다. 부인의 그 향긋한 내음이 나는 방은 감히 쳐다보지도 않겠습니다. 그날 밤, 무진은 낯선 곳에서의 불안감과 자신에게 온정을 베푼 젊은 과부 생각에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소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문 하나 너머에 젊고 힘센 사내가 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뒤숭숭하게 만들었습니다. 혼잣말, 이놈의 비는 언제 그치려나. 괜히 몸만 더 달아오르는 것 같네. 저 사내는 지금쯤 잠들었을까? 그녀는 남편이 죽은 후 처음으로 사내의 강한 기운을 이토록 가까이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랫배가 저도 모르게 뜨거워지고 허벅지 사이가 은밀하게 근질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하는 떠날 채비를 하는 무진을 보고는 문득 그를 붙잡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무진 씨 혹시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며칠 더 여기서 묵으면서 내일을 좀 거들어주지 않겠소? 품삯은 넉넉히 못 줘도 잠자리와 밥은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예. 참말이십니까, 부인?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든 시켜만 주십시오. 부인을 위해서라면 황소처럼 일하고 밤에는 귀신이라도 물리치겠습니다. 그렇게 무진은 소하의 주막에 머슴으로 눌러앉게 되었습니다. 그는 약속대로 황소처럼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주막의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았습니다. 험상궂은 술꾼들이 행패를 부릴 때면 무진이 나서서 그들을 단숨에 제압했고 무거운 술독이나 장작더미도 그에게는 가벼운 짐에 불과했습니다. 무진 씨는 참으로 힘이 장사요. 당신 덕분에 내가 요즘 두 다리 쭉 뻗고 잔다오. 해. 부인께서 좋으시다니 저도 기쁩니다. 부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이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낮에는 주인과 머슴이었지만 밤이 되어 단둘이 남게 되면 어색하면서도 야릇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비 오는 밤이면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그럴 때면 서로의 눈빛이 심상치 않게 부딪히곤 했습니다. 무진 씨는 혹시 마음에 품은 정인이라도 있소? 어딜 가나 계집들이 줄줄 따를 것 같은데. 어찌 그런 망측한 말씀을. 제 마음속에는 오직 하늘 같은 부인뿐입니다. 비록 하늘과 땅 차이일지라도 말입니다. 무진의 뜨거운 눈빛에 소하의 가슴은 세차게 두근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칠 전 무진을 쫓던 듯한 험상궂은 사내들이 다시 주막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바로 부패한 병판 대감의 수하이자 악명 높은 해결사, 흑치와 그의 패거리였습니다. 이년아, 그놈 어디에 숨겼느냐? 강무진 그놈 말이다. 우리 대감의 중요한 물건을 훔쳐 달아난 놈을 숨겨주다니 내년도 한패렸다. 당신들은 누구요? 나는 당신들이 찾는 사람을 모르오. 어서 행패 그만 부리고 돌아가시오. 시침이 떼지 마라. 그놈을 내놓지 않으면 이 주막을 잿더미로 만들고 내년에 그 반발한 몸뚱이도 우리 술친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사내들이 소하에게 달려들려던 순간 무진이 분노하며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이놈들아! 감히 부인께 손을 대려 하다니. 치열한 싸움 끝에 무진은 그들을 모두 때려 눕혔지만 그 역시 머리에 둔기를 맞아 깊은 상처를 입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소하는 밤새도록 눈물로 무진의 상처를 돌보았습니다. 그의 해진 옷을 조심스럽게 벗기고 상처를 닦아주며 그녀는 처음으로 그의 단단하고 뜨거운 몸을 마주했습니다. 그의 넓은 가슴과 탄탄한 복근, 강인한 팔뚝은 그녀가 잊고 있던 여인으로서의 본능을 일깨우기에 충분했습니다. 새벽녘, 무진이 끙끙 앓는 소리와 함께 간신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부인, 저 때문에 송구합니다. 몸은 좀 어떠시오? 나를 지켜주어 고맙소. 하지만 당신은 대체 누구시오? 무엇을 숨기고 있는 것이오? 무진은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어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사실 몰락한 무관 가문의 자제로 병판 대감의 군수품 횡령 비리를 고발하려다 영호제 누명을 쓰고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가 가진 중요한 물건은 바로 병판의 모든 비리가 적힌 비밀 장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엄청난 비밀을. 그럼 이제 어찌할 참이요?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저 때문에 부인을 더는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습니다. 아니, 떠나지 마시오. 내가 당신을 숨겨주겠소? 그리고 함께 방법을 찾아봅시다. 그날 밤 소하는 무진을 자신의 방 안,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다락방에 숨겨주었습니다. 밖에서는 흑치 패거리가 횃불을 들고 주막 주변을 뒤지는 소리가 들려왔고 두 사람은 숨막히는 긴장 속에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먼저 잠에서 깨어난 것은 무진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곁에서 색색 잠든 소하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달빛이 그녀의 고운 얼굴과 풀어헤쳐진 옷깃 사이로 보이는 여린 살결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서 풍겨나오는 은은한 체향이 그의 코끝을 간지럽혔고 억눌렀던 사내의 뜨거운 기운이 아랫배에서부터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성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짐승처럼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잠든 소하의 몸 위로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자신의 몸을 겹쳤습니다. 사실 소하는 완전히 잠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무진의 뜨거운 시선과 거칠어진 숨소리를 모두 느끼고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강렬한 기대감에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그녀는 그저 눈을 꼭 감은 채 그의 뜨거운 몸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녀 역시 이 은밀하고 위험한 순간을 마음속 깊이 갈망해왔는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새벽, 소하는 무진이 건네준 장부를 품에 안고 몰래 관아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기지를 발휘하여 얼마 전 새로 부임한 강직하기로 소문난 현감에게 장부를 전달하고 모든 사실을 고했습니다. 현감은 즉시 병력을 동원해 흑치 일당을 모조리 체포했고 한양으로 장계를 올려 병판 대감의 비리를 조정해 보고했습니다. 모든 사건이 해결된 후 무진은 마침내 억울한 누명을 벗고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는 소하에게 돌아와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인. 아니, 소아 씨, 당신의 은혜는 평생 갚아도 모자랄 것입니다. 허나, 지난밤 제가 저지른 짐승 같은 짓을. 아니요, 무진 씨, 나야말로 당신에게 큰 빚을 졌소. 그리고 지난밤의 일은 나도 후회하지 않소. 오히려 그 밤이 있었기에 내가 다시 살아있음을 여인임을 느낄 수 있었소.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이미 깊은 사랑과 신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소아 씨, 염치 없지만 제 마음을 받아주시겠습니까? 당신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매일 밤 당신을 내 품에 안고 당신을 행복하게 해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무진 씨, 나 역시 마찬가지요. 당신의 그 듬직하고 뜨거운 품이 나를 살렸소. 이제 당신 없이는 단 하룻밤도 외로워서 못 살 것 같소. 그렇게 폭풍우 치던 밤의 인연으로 시작된 두 사람의 사랑은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들은 정식으로 혼례를 올리고 주막을 다시 일으켜 세웠으며 이전보다 더욱 많은 손님들로 북적이는 해월포 최고의 주막으로 만들었습니다. 밤이면 두 사람은 서로의 몸을 탐하며 사랑을 확인했고 그들의 방에서는 밤마다 뜨거운 교성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소하는 무진의 아이를 잉태하여 두 사람의 사랑을 꼭 닮은 건강한 아들을 낳았다고 전해집니다. 훗날 사람들은 폭풍우 치던 밤의 기묘한 인연이 한 여인의 외로운 삶을 구원하고 한 사내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두 사람에게 뜨거운 사랑과 행복한 가정을 가져다 주었다고 이야기. 때는 조선 후기 비바람이 몰아치는 어느 여름밤 강원도 깊은 산골에 자리한 해월포라는 작은 포구 마을이 있었습니다. 포구 끝자락 달맞이 주막이라는 허름한 주막을 홀로 지키는 젊은 과부 소하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 지긋지긋한 비바람은 멎을 줄을 모르고 이러다 오늘 밤 손님은커녕 귀신 한 마리 얼씬 않겠구나. 22의 소하는 이태 전
고기잡이 나갔던 서방을 풍랑에 잃고 덩그러니 혼자 남아 이 주막을 건사하고 있었습니다. 가스물을 넘은 젊은 몸으로 밤을 지새우려니 괜히 몸이 더 후끈거리는구나. 술이나 한 잔 데워 마시고 일찍 문이나 닫아야겠다. 바로 그때 누군가 주막 문을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가 칠흑 같은 어둠을 갈랐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다급하고 거친지 소하는 저도 모르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계십니까? 제발 문 좀 열어주시오. 하룻밤만 묵어가게 해주시오. 짐승 같은 놈들에게 쫓기고 있어. 이 밤중에 웬 행인이 이리 소란인고? 혹시 관아의 포졸들이라도 순찰을 도는 것인가? 소하가 조심스럽게 덧문을 열자 빗물에 흠뻑 젖어 거친 숨을 몰아쉬는 젊은 사내 하나가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해진 삿갓 아래로 보이는 그의 어깨는 태산처럼 넓고 다부졌으며 남루한 옷차림에도 불구하고 그 기세는 마치 길들여지지 않은 호랑이 같았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다 폭우를 만났는데 설상가상으로 산적 같은 놈들에게 쫓기고 있소이다. 염치 없지만 하룻밤만 신세를 질 수 있겠소? 목숨만 살려주시오. 저놈들에게 잡히면 전 꼼짝없이 죽은 목숨입니다. 일단 안으로 드시지요. 비가 너무 거셉니다. 사람 목숨이 먼저지요. 허나 저는 힘없는 안악이니 혹여라도 이 주막 안에서 행패를 부릴 생각은 마시고요. 사내의 이름은 무진. 한양에서 일자리를 찾아 떠도는 무인이라 했습니다. 소하는 그에게 마른 수건과 따뜻한 숭늉을 내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인. 덕분에 살았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무진이 숭늉 그릇을 비우며 거칠게 움직이는 모글대를 보며 소하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딱하기도 하셔라. 밤이 깊었으니 저기 주막구석 마루에서라도 잠깐 눈을 붙이세요. 함부로 제 방 쪽은 넘보지 마시고요. 황송할 따름입니다. 부인의 그 향긋한 내음이 나는 방은 감히 쳐다보지도 않겠습니다. 그날 밤 무진은 낯선 곳에서의 불안감과 자신에게 온정을 베푼 젊은 과부 생각에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소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문 하나 너머에 젊고 힘센 사내가 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뒤숭숭하게 만들었습니다. 혼잣말, 이놈의 비는 언제 그치려나. 괜히 몸만 더 달아오르는 것 같네. 저 사내는 지금쯤 잠들었을까? 그녀는 남편이 죽은 후 처음으로 사내의 강한 기운을 이토록 가까이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랫배가 저도 모르게 뜨거워지고 허벅지 사이가 은밀하게 근질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하는 떠날 채비를 하는 무진을 보고는 문득 그를 붙잡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무진 씨 혹시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며칠 더 여기서 묵으면서 내일을 좀 거들어주지 않겠소? 품삯은 넉넉히 못 줘도 잠자리와 밥은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참말이십니까, 부인?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든 시켜만 주십시오. 부인을 위해서라면 황소처럼 일하고 밤에는 귀신이라도 물리치겠습니다. 그렇게 무진은 소하의 주막에 머슴으로 눌러앉게 되었습니다. 그는 약속대로 황소처럼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주막의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았습니다. 험상궂은 술꾼들이 행패를 부릴 때면 무진이 나서서 그들을 단숨에 제압했고 무거운 술독이나 장작더미도 그에게는 가벼운 짐에 불과했습니다. 무진 씨는 참으로 힘이 장사요. 당신 덕분에 내가 요즘 두 다리 쭉 뻗고 잔다오. 부인께서 좋으시다니 저도 기쁩니다. 부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이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낮에는 주인과 머슴이었지만 밤이 되어 단둘이 남게 되면 어색하면서도 야릇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비 오는 밤이면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그럴 때면 서로의 눈빛이 심상치 않게 부딪히곤 했습니다. 무진 씨는 혹시 마음에 품은 정인이라도 있소? 어딜 가나 계집들이 줄줄 따를 것 같은데.
어찌 그런 망측한 말씀을. 제 마음속에는 오직 하늘 같은 부인뿐입니다. 비록 하늘과 땅 차이일지라도 말입니다. 무진의 뜨거운 눈빛에 소하의 가슴은 세차게 두근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칠 전 무진을 쫓던 듯한 험상궂은 사내들이 다시 주막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바로 부패한 병판 대감의 수하이자 악명 높은 해결사, 흑치와 그의 패거리였습니다. 이년아, 그놈 어디에 숨겼느냐? 강무진 그놈 말이다. 우리 대감의 중요한 물건을 훔쳐 달아난 놈을 숨겨주다니 내년도 한패렸다. 당신들은 누구요? 나는 당신들이 찾는 사람을 모르오. 어서 행패 그만 부리고 돌아가시오. 흥, 시침이 떼지 마라. 그놈을 내놓지 않으면 이 주막을 잿더미로 만들고 내년에 그 반반한 몸뚱이도 우리 술친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사내들이 소하에게 달려들려던 순간 무진이 분노하며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이놈들아! 감히 부인께 손을 대려 하다니. 치열한 싸움 끝에 무진은 그들을 모두 때려 눕혔지만 그 역시 머리에 둔기를 맞아 깊은 상처를 입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소하는 밤새도록 눈물로 무진의 상처를 돌보았습니다. 그의 해진 옷을 조심스럽게 벗기고 상처를 닦아주며 그녀는 처음으로 그의 단단하고 뜨거운 몸을 마주했습니다. 그의 넓은 가슴과 탄탄한 복근, 강인한 팔뚝은 그녀가 잊고 있던 여인으로서의 본능을 일깨우기에 충분했습니다. 새벽녘, 무진이 끙끙 앓는 소리와 함께 간신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부인, 저 때문에 송구합니다. 몸은 좀 어떠시오? 나를 지켜주어 고맙소. 하지만 당신은 대체 누구시오? 무엇을 숨기고 있는 것이오? 무진은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어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사실 몰락한 무관 가문의 자제로 병판 대감의 군수품 횡령 비리를 고발하려다 영모제 누명을 쓰고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가 가진 중요한 물건은 바로 병판의 모든 비리가 적힌 비밀 장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엄청난 비밀을. 그럼 이제 어찌할 참이오?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저 때문에 부인을 더는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습니다. 아니, 떠나지 마시오. 내가 당신을 숨겨주겠소? 그리고 함께 방법을 찾아봅시다. 그날 밤, 소하는 무진을 자신의 방 안,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다락방에 숨겨주었습니다. 밖에서는 흑치 패거리가 횃불을 들고 주막 주변을 뒤지는 소리가 들려왔고 두 사람은 숨막히는 긴장 속에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먼저 잠에서 깨어난 것은 무진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곁에서 색색 잠든 소하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달빛이 그녀의 고운 얼굴과 풀어헤쳐진 옷깃 사이로 보이는 여린 살결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서 풍겨나오는 은은한 체향이 그의 코끝을 간지럽혔고 억눌렀던 사내의 뜨거운 기운이 아랫배에서부터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성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짐승처럼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잠든 소하의 몸 위로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자신의 몸을 겹쳤습니다. 사실 소하는 완전히 잠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무진의 뜨거운 시선과 거칠어진 숨소리를 모두 느끼고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강렬한 기대감에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그녀는 그저 눈을 꼭 감은 채 그의 뜨거운 몸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녀 역시 이 은밀하고 위험한 순간을 마음속 깊이 갈망해왔는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새벽, 소하는 무진이 건네준 장부를 품에 안고 몰래 관하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기지를 발휘하여 얼마 전 새로 부임한 강직하기로 소문난 현감에게 장부를 전달하고 모든 사실을 고했습니다. 현감은 즉시 병력을 동원해 흑치 일당을 모조리 체포했고 한양으로 장계를 올려 병판 대감의 비리를 조정해 보고했습니다. 모든 사건이 해결된 후 무진은 마침내 억울한 누명을 벗고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는 소하에게 돌아와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인, 아니, 소아 씨, 당신의 은혜는 평생 갚아도 모자랄 것입니다. 허나,
지난밤 제가 저지른 짐승 같은 짓을. 아니요, 무진 씨, 나야말로 당신에게 큰 빚을 졌소. 그리고 지난밤의 일은 나도 후회하지 않소. 오히려 그 밤이 있었기에 내가 다시 살아있음을, 여인임을 느낄 수 있었소.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이미 깊은 사랑과 신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소아 씨, 염치 없지만 제 마음을 받아주시겠습니까? 당신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매일 밤 당신을 내 품에 안고 당신을 행복하게 해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무진 씨. 나 역시 마찬가지요. 당신의 그 듬직하고 뜨거운 품이 나를 살렸소. 이제 당신 없이는 단 하룻밤도 외로워서 못 살 것 같소. 그렇게 폭풍우 치던 밤의 인연으로 시작된 두 사람의 사랑은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들은 정식으로 혼례를 올리고 주막을 다시 일으켜 세웠으며 이전보다 더욱 많은 손님들로 북적이는 해월포 최고의 주막으로 만들었습니다. 밤이면 두 사람은 서로의 몸을 탐하며 사랑을 확인했고 그들의 방에서는 밤마다 뜨거운 교성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소하는 무진의 아이를 잉태하여 두 사람의 사랑을 꼭 닮은 건강한 아들을 낳았다고 전해집니다. 훗날 사람들은 폭풍우 치던 밤의 기묘한 인연이 한 여인의 외로운 삶을 구원하고 한 사내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두 사람에게 뜨거운 사랑과 행복한 가정을 가져다 주었다고 이야기. 때는 조선 후기 비바람이 몰아치는 어느 여름밤 강원도 깊은 산골에 자리한 해월포라는 작은 포구 마을이 있었습니다. 포구 끝자락 달맞이 주막이라는 허름한 주막을 홀로 지키는 젊은 과부 소하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 지긋지긋한 비바람은 멎을 줄을 모르고 이러다 오늘 밤 손님은커녕 귀신 한 마리 얼씬 않겠구나. 22의 소하는 이태 전 고기잡이 나갔던 서방을 풍랑에 잃고 덩그러니 혼자 남아 이 주막을 건사하고 있었습니다. 가스물을 넘은 젊은 몸으로 밤을 지새우려니 괜히 몸이 더 후끈거리는구나. 술이나 한 잔 데워 마시고 일찍 문이나 닫아야겠다. 바로 그때 누군가 주막 문을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가 칠흑 같은 어둠을 갈랐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다급하고 거친지 소하는 저도 모르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계십니까? 제발 문 좀 열어주시오. 하룻밤만 묵어가게 해주시오. 짐승 같은 놈들에게 쫓기고 있어. 이 밤중에 웬 행인이 이리 소란인고? 혹시 관아의 포졸들이라도 순찰을 도는 것인가? 소하가 조심스럽게 덧문을 열자 빗물에 흠뻑 젖어 거친 숨을 몰아쉬는 젊은 사내 하나가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해진 삿갓 아래로 보이는 그의 어깨는 태산처럼 넓고 다부졌으며 남루한 옷차림에도 불구하고 그 기세는 마치 길들여지지 않은 호랑이 같았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다 포구를 만났는데 설상가상으로 산적 같은 놈들에게 쫓기고 있소이다. 염치 없지만 하룻밤만 신세를 질 수 있겠소? 목숨만 살려주시오. 저놈들에게 잡히면 전 꼼짝없이 죽은 목숨입니다. 일단 안으로 드시지요. 비가 너무 거셉니다. 사람 목숨이 먼저지요. 허나 저는 힘없는 안악이니 혹여라도 이 주막 안에서 행패를 부릴 생각은 마시고요. 사내의 이름은 무진. 한양에서 일자리를 찾아 떠도는 무인이라 했습니다. 소하는 그에게 마른 수건과 따뜻한 숭늉을 내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인. 덕분에 살았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무진이 숭늉 그릇을 비우며 거칠게 움직이는 모글대를 보며 소하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딱하기도 하셔라. 밤이 깊었으니 저기 주막구석 마루에서라도 잠깐 눈을 붙이세요. 함부로 제 방 쪽은 넘보지 마시고요. 황송할 따름입니다. 부인의 그 향긋한 내음이 나는 방은 감히 쳐다보지도 않겠습니다. 그날 밤 무진은 낯선 곳에서의 불안감과 자신에게 온정을 베푼 젊은 과부 생각에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소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문 하나 너머에 젊고 힘센 사내가 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뒤숭숭하게 만들었습니다. 혼잣말, 이놈의 비는 언제 그치려나. 괜히 몸만 더 달아오르는 것 같네. 저 사내는 지금쯤 잠들었을까? 그녀는 남편이 죽은 후 처음으로 사내의 강한 기운을 이토록 가까이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랫배가 저도 모르게 뜨거워지고 허벅지 사이가 은밀하게 근질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하는 떠날 채비를 하는 무진을 보고는 문득 그를 붙잡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무진 씨 혹시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며칠 더 여기서 묵으면서 내일을 좀 거들어주지 않겠소? 품삯은 넉넉히 못 줘도 잠자리와 밥은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예. 참말이십니까? 부인.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든 시켜만 주십시오. 부인을 위해서라면 황소처럼 일하고 밤에는 귀신이라도 물리치겠습니다. 그렇게 무진은 소하의 주막에 머슴으로 눌러앉게 되었습니다. 그는 약속대로 황소처럼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주막의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았습니다. 험상궂은 술꾼들이 행패를 부릴 때면 무진이 나서서 그들을 단숨에 제압했고 무거운 술독이나 장작더미도 그에게는 가벼운 짐에 불과했습니다. 무진 씨는 참으로 힘이 장사요. 당신 덕분에 내가 요즘 두 다리 쭉 뻗고 잔다오. 해. 부인께서 좋으시다니 저도 기쁩니다. 부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이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낮에는 주인과 머슴이었지만 밤이 되어 단둘이 남게 되면 어색하면서도 야릇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비 오는 밤이면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그럴 때면 서로의 눈빛이 심상치 않게 부딪히곤 했습니다. 무진 씨는 혹시 마음에 품은 정인이라도 있소? 어딜 가나 계집들이 줄줄 따를 것 같은데. 어찌 그런 망측한 말씀을. 제 마음속에는 오직 하늘 같은 부인뿐입니다. 비록 하늘과 땅 차이일지라도 말입니다. 무진의 뜨거운 눈빛에 소하의 가슴은 세차게 두근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칠 전 무진을 쫓던 듯한 험상궂은 사내들이 다시 주막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바로 부패한 병판 대감의 수하이자 악명 높은 해결사, 흑치와 그의 패거리였습니다. 이년아, 그놈 어디에 숨겼느냐? 강무진 그놈 말이다. 우리 대감의 중요한 물건을 훔쳐 달아난 놈을 숨겨주다니 내년도 한패렸다. 당신들은 누구요? 나는 당신들이 찾는 사람을 모르오. 어서 행패 그만 부리고 돌아가시오. 시침이 떼지 마라. 그놈을 내놓지 않으면 이 주막을 잿더미로 만들고 내년에 그 반반한 몸뚱이도 우리 술친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사내들이 소하에게 달려들려던 순간 무진이 분노하며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이놈들아! 감히 부인께 손을 대려 하다니. 치열한 싸움 끝에 무진은 그들을 모두 때려 눕혔지만 그 역시 머리에 둔기를 맞아 깊은 상처를 입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소하는 밤새도록 눈물로 무진의 상처를 돌보았습니다. 그의 해진 옷을 조심스럽게 벗기고 상처를 닦아주며 그녀는 처음으로 그의 단단하고 뜨거운 몸을 마주했습니다. 그의 넓은 가슴과 탄탄한 복근, 강인한 팔뚝은 그녀가 잊고 있던 여인으로서의 본능을 일깨우기에 충분했습니다. 새벽녘, 무진이 끙끙 앓는 소리와 함께 간신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부인, 저 때문에 송구합니다. 몸은 좀 어떠시오? 나를 지켜주어 고맙소. 하지만 당신은 대체 누구시오? 무엇을 숨기고 있는 것이오? 무진은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어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사실 몰락한 무관 가문의 자제로 병판 대감의 군수품 횡령 비리를 고발하려다 영모제 누명을 쓰고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가 가진 중요한 물건은 바로 병판의 모든 비리가 적힌 비밀 장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엄청난 비밀을. 그럼 이제 어찌할 참이오?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저 때문에 부인을 더는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습니다. 아니, 떠나지 마시오. 내가 당신을 숨겨주겠소? 그리고 함께 방법을 찾아봅시다. 그날 밤, 소하는 무진을 자신의 방 안,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다락방에 숨겨주었습니다. 밖에서는 흑치 패거리가 횃불을 들고 주막 주변을 뒤지는 소리가 들려왔고, 두 사람은 숨막히는 긴장 속에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먼저 잠에서 깨어난 것은 무진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곁에서 색색 잠든 소하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달빛이 그녀의 고운 얼굴과 풀어헤쳐진 옷깃 사이로 보이는 여린 살결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서 풍겨나오는 은은한 체향이 그의 코끝을 간지럽혔고 억눌렀던 사내의 뜨거운 기운이 아랫배에서부터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성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짐승처럼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잠든 소하의 몸 위로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자신의 몸을 겹쳤습니다. 사실 소하는 완전히 잠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무진의 뜨거운 시선과 거칠어진 숨소리를 모두 느끼고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강렬한 기대감에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그녀는 그저 눈을 꼭 감은 채 그의 뜨거운 몸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녀 역시 이 은밀하고 위험한 순간을 마음속 깊이 갈망해왔는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새벽, 소하는 무진이 건네준 장부를 품에 안고 몰래 관아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기지를 발휘하여 얼마 전 새로 부임한 강직하기로 소문난 현감에게 장부를 전달하고 모든 사실을 고했습니다. 현감은 즉시 병력을 동원해 흑치 일당을 모조리 체포했고 한양으로 장계를 올려 병판 대감의 비리를 조정해 보고했습니다. 모든 사건이 해결된 후 무진은 마침내 억울한 누명을 벗고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는 소하에게 돌아와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인. 아니, 소아 씨, 당신의 은혜는 평생 갚아도 모자랄 것입니다. 허나, 지난밤 제가 저지른 짐승 같은 짓을. 아니요, 무진 씨, 나야말로 당신에게 큰 빚을 졌소. 그리고 지난밤의 일은 나도 후회하지 않소. 오히려 그 밤이 있었기에 내가 다시 살아있음을, 여인임을 느낄 수 있었소.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이미 깊은 사랑과 신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소아 씨, 염치 없지만 제 마음을 받아주시겠습니까? 당신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매일 밤 당신을 내 품에 안고 당신을 행복하게 해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무진 씨, 나 역시 마찬가지요. 당신의 그 듬직하고 뜨거운 품이 나를 살렸소. 이제 당신 없이는 단 하룻밤도 외로워서 못 살 것 같소. 그렇게 폭풍우 치던 밤의 인연으로 시작된 두 사람의 사랑은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들은 정식으로 혼례를 올리고 주막을 다시 일으켜 세웠으며 이전보다 더욱 많은 손님들로 북적이는 해월포 최고의 주막으로 만들었습니다. 밤이면 두 사람은 서로의 몸을 탐하며 사랑을 확인했고 그들의 방에서는 밤마다 뜨거운 교성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소하는 무진의 아이를 잉태하여 두 사람의 사랑을 꼭 닮은 건강한 아들을 낳았다고 전해집니다. 훗날 사람들은 폭풍우 치던 밤의 기묘한 인연이 한 여인의 외로운 삶을 구원하고 한 사내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두 사람에게 뜨거운 사랑과 행복한 가정을 가져다 주었다고 이야기. 때는 조선 후기, 비바람이 몰아치는 어느 여름밤, 강원도 깊은 산골에 자리한 해월포라는 작은 포구 마을이 있었습니다. 포구 끝자락, 달맞이 주막이라는 허름한 주막을 홀로 지키는 젊은 과부, 소하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 지긋지긋한 비바람은 멎을 줄을 모르고 이러다 오늘 밤 손님은커녕 귀신 한 마리 얼씬 않겠구나. 22의 소하는 이태 전 고기잡이 나갔던 서방을 풍랑에 잃고 덩그러니 혼자 남아 이 주막을 건사하고 있었습니다. 가스물을 넘은 젊은 몸으로 밤을 지새우려니 괜히 몸이 더 후끈거리는구나. 술이나 한 잔 데워 마시고 일찍 문이나 닫아야겠다. 바로 그때 누군가 주막 문을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가 칠흑 같은 어둠을 갈랐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다급하고 거친지 소하는 저도 모르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계십니까? 제발 문 좀 열어주시오. 하룻밤만 묵어가게 해주시오. 짐승 같은 놈들에게 쫓기고 있어. 이 밤중에 웬 행인이 이리 소란인고? 혹시 관아의 포졸들이라도 순찰을 도는 것인가? 소하가 조심스럽게 덧문을 열자 빗물에 흠뻑 젖어 거친 숨을 몰아쉬는 젊은 사내 하나가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해진 삿갓 아래로 보이는 그의 어깨는 태산처럼 넓고 다부졌으며 남루한 옷차림에도 불구하고 그 기세는 마치 길들여지지 않은 호랑이 같았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다 폭우를 만났는데 설상가상으로 산적 같은 놈들에게 쫓기고 있소이다. 염치 없지만 하룻밤만 신세를 질 수 있겠소? 목숨만 살려주시오. 저놈들에게 잡히면 전 꼼짝없이 죽은 목숨입니다. 일단 안으로 드시지요. 비가 너무 거셉니다. 사람 목숨이 먼저지요. 허나 저는 힘없는 안악이니 혹여라도 이 주막 안에서 행패를 부릴 생각은 마시고요. 사내의 이름은 무진. 한양에서 일자리를 찾아 떠도는 무인이라 했습니다. 소하는 그에게 마른 수건과 따뜻한 숭늉을 내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인. 덕분에 살았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무진이 숭늉 그릇을 비우며 거칠게 움직이는 모굴대를 보며 소하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딱하기도 하셔라. 밤이 깊었으니 저기 주막구석 마루에서라도 잠깐 눈을 붙이세요. 함부로 제 방 쪽은 넘보지 마시고요. 황송할 따름입니다. 부인의 그 향긋한 내음이 나는 방은 감히 쳐다보지도 않겠습니다. 그날 밤, 무진은 낯선 곳에서의 불안감과 자신에게 온정을 베푼 젊은 과부 생각에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소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문 하나 너머에 젊고 힘센 사내가 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뒤숭숭하게 만들었습니다. 혼잣말, 이놈의 비는 언제 그치려나. 괜히 몸만 더 달아오르는 것 같네. 저 사내는 지금쯤 잠들었을까? 그녀는 남편이 죽은 후 처음으로 사내의 강한 기운을 이토록 가까이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랫배가 저도 모르게 뜨거워지고 허벅지 사이가 은밀하게 근질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하는 떠날 채비를 하는 무진을 보고는 문득 그를 붙잡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무진 씨 혹시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며칠 더 여기서 묵으면서 내일을 좀 거들어주지 않겠소? 품삯은 넉넉히 못 줘도 잠자리와 밥은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참말이십니까? 부인.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든 시켜만 주십시오. 부인을 위해서라면 황소처럼 일하고 밤에는 귀신이라도 물리치겠습니다. 그렇게 무진은 소하의 주막에 머슴으로 눌러앉게 되었습니다. 그는 약속대로 황소처럼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주막의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았습니다. 험상궂은 술꾼들이 행패를 부릴 때면 무진이 나서서 그들을 단숨에 제압했고 무거운 술독이나 장작더미도 그에게는 가벼운 짐에 불과했습니다. 무진 씨는 참으로 힘이 장사요. 당신 덕분에 내가 요즘 두 다리 쭉 뻗고 잔다오. 부인께서 좋으시다니 저도 기쁩니다. 부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이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낮에는 주인과 머슴이었지만 밤이 되어 단둘이 남게 되면 어색하면서도 야릇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비 오는 밤이면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그럴 때면 서로의 눈빛이 심상치 않게 부딪히곤 했습니다. 무진 씨는 혹시 마음에 품은 정인이라도 있소? 어딜 가나 계집들이 줄줄 따를 것 같은데. 어찌 그런 망측한 말씀을. 제 마음속에는 오직 하늘 같은 부인뿐입니다. 비록 하늘과 땅 차이일지라도 말입니다. 무진의 뜨거운 눈빛에 소하의 가슴은 세차게 두근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칠 전 무진을 쫓던 듯한 험상궂은 사내들이 다시 주막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바로 부패한 병판 대감의 수하이자 악명 높은 해결사, 흑치와 그의 패거리였습니다. 이년아, 그놈 어디에 숨겼느냐? 강무진 그놈 말이다. 우리 대감의 중요한 물건을 훔쳐 달아난 놈을 숨겨주다니 내년도 한패렸다. 당신들은 누구요? 나는 당신들이 찾는 사람을 모르오. 어서 행패 그만 부리고 돌아가시오. 흥, 시침이 떼지 마라. 그놈을 내놓지 않으면 이 주막을 잿더미로 만들고 내년에 그 반반한 몸뚱이도 우리 술친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사내들이 소하에게 달려들려던 순간 무진이 분노하며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이놈들아! 감히 부인께 손을 대려 하다니! 치열한 싸움 끝에 무진은 그들을 모두 때려 눕혔지만 그 역시 머리에 둔기를 맞아 깊은 상처를 입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소하는 밤새도록 눈물로 무진의 상처를 돌보았습니다. 그의 해진 옷을 조심스럽게 벗기고 상처를 닦아주며 그녀는 처음으로 그의 단단하고 뜨거운 몸을 마주했습니다. 그의 넓은 가슴과 탄탄한 복근, 강인한 팔뚝은 그녀가 잊고 있던 여인으로서의 본능을 일깨우기에 충분했습니다. 새벽녘, 무진이 끙끙 앓는 소리와 함께 간신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부인, 저 때문에 송구합니다. 몸은 좀 어떠시오? 나를 지켜주어 고맙소. 하지만 당신은 대체 누구시오? 무엇을 숨기고 있는 것이오? 무진은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어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사실 몰락한 무관 가문의 자제로 병판 대감의 군수품 횡령 비리를 고발하려다 영모제 누명을 쓰고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가 가진 중요한 물건은 바로 병판의 모든 비리가 적힌 비밀 장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엄청난 비밀을. 그럼 이제 어찌할 참이오?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저 때문에 부인을 더는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습니다. 아니, 떠나지 마시오. 내가 당신을 숨겨주겠소? 그리고 함께 방법을 찾아봅시다. 그날 밤, 소하는 무진을 자신의 방 안,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다락방에 숨겨주었습니다. 밖에서는 흑치 패거리가 횃불을 들고 주막 주변을 뒤지는 소리가 들려왔고 두 사람은 숨막히는 긴장 속에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먼저 잠에서 깨어난 것은 무진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곁에서 색색 잠든 소하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달빛이 그녀의 고운 얼굴과 풀어헤쳐진 옷깃 사이로 보이는 여린 살결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서 풍겨나오는 은은한 체향이 그의 코끝을 간지럽혔고 억눌렀던 사내의 뜨거운 기운이 아랫배에서부터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성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짐승처럼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잠든 소하의 몸 위로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자신의 몸을 겹쳤습니다. 사실 소하는 완전히 잠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무진의 뜨거운 시선과 거칠어진 숨소리를 모두 느끼고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강렬한 기대감에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그녀는 그저 눈을 꼭 감은 채 그의 뜨거운 몸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녀 역시 이 은밀하고 위험한 순간을 마음속 깊이 갈망해왔는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새벽, 소하는 무진이 건네준 장부를 품에 안고 몰래 관하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기지를 발휘하여 얼마 전 새로 부임한 강직하기로 소문난 현감에게 장부를 전달하고 모든 사실을 고했습니다. 현감은 즉시 병력을 동원해 흑치 일당을 모조리 체포했고 한양으로 장계를 올려 병판 대감의 비리를 조정해 보고했습니다. 모든 사건이 해결된 후 무진은 마침내 억울한 누명을 벗고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는 소하에게 돌아와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인, 아니, 소아 씨, 당신의 은혜는 평생 갚아도 모자랄 것입니다. 허나, 지난밤 제가 저지른 짐승 같은 짓을. 아니요, 무진씨, 나야말로 당신에게 큰 빚을 졌소. 그리고 지난밤의 일은 나도 후회하지 않소. 오히려 그 밤이 있었기에 내가 다시 살아있음을 여인임을 느낄 수 있었소.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이미 깊은 사랑과 신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